안녕하세요.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진프로입니다. 포스코딩스 주주 여러분 반갑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2025년 을사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소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수익 많이 내시길 기원 드리겠고요. 지난 일요일에는 충격적인 항공 참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가 되었는데 먼저 무안공항 제주 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께서 지난해까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연일 조정을 받아오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올해 어떻게 움직일지,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새롭게 들어와 있는 소식들 같이 전달해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12월 30일 거래 마감된 국내 증시 현황, 그리고 어제 새벽에 거래 마감된 뉴욕 증시 현황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2월 30일 거래 마감된 국내 증시 현황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죠. 코스피가 0.22%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8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거래 마감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지수가 0.07%, S&P 500이 0.43%, 나스닥이 0.9% 하락 마감을 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8원 상승해서 1472.3원에 거래가 마감됐는데 1,500원대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 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12월 30일 거래 마감된 거래 동향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12월 30일 거래 마감된 포스코홀딩스의 매매 동향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은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기타 법인 내 외국인은 매수율을 보였고요. 이와는 반대로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사모펀드는 지난 한 달 동안 매도율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사모펀드 내외국인은 매수율을 보인 반면에 개인 투자자, 투신, 그리고 연기금, 기타 법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보합으로 장이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 30일 거래 마감된 포스코홀딩스의 수급 상황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합계 역시 플러스인데 대량 체결은 마이너스입니다. 거래 강도 역시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쪽으로의 방향성은 잡고 있지만 뚜렷한 방점을 찍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수급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관의 순매수가 지금 3일 연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외국인 역시 순매수 8위에 오르면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기관 또 외인의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연일 조정을 받아오면서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께서 그동안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포스코홀딩스는 아직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되신다. 오히려 자금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모아가시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물량을 늘려가시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홀딩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 번에 매수하시지는 마시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 가시면 정말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포스코홀딩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그 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우선 그 전에 포스코홀딩스의 연봉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스코홀딩스의 연봉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2007년의 연봉이고요. 연중 최고점이 2007년 1월 달에 76만 5천 원이었죠. 그리고 지난 12월 30일 종가가 포스코홀딩스가 25만 3,500원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만 3,500원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7년 1월 달에 종가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3분의 1 토막이 나 있다. 이렇게 엄청난 갭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07년에 포스코홀딩스는 세계 최고의 철강사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 철강사의 위치는 하나도 훼손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올해까지, 작년까지죠. 2024년까지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에 올라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홀딩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 소재의 기업 쪽으로 활발하게 뻗어나가고 있죠. 풀 밸류체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홀딩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인 리튬을 필두로 해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는 국내에서 또 최초로 자회사인 포스코피처음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리튬의 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풀 밸류체인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성하게 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홀딩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거대 AI 사업, 또 로봇 사업을 하고 있죠. 로봇 사업, 거기다가 좀 이제 에너지 기업 해서 글로벌 탑 10에 위치하는 에너지 기업, 거기에 식량 기업,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까지 이루는 모빌리티 산업까지 같이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고 포스코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최고점이 76만 5천 원이었는데 이때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이렇게 연일 조정을 받아오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해가 밝았는데 2025년에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상승할 거다. 1번. 아니다. 2025년에도 약세를 면치 못할 거다. 2번.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보시는 것처럼 010-8414-0348번으로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2025년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아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2025년에도 보합이나 약세를 나타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포스코홀딩스가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이제 1번 아니면 2번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뜻을 취합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 주식하시면서 수익 보시라고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주식을 하시면서 꼭 아셔야 할 주식 필수 매매 기법을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알기 쉽게 전자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15분씩 15일만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매일매일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주식 고수가 되실 수 있는 필수 매매 기법이 담긴 전자책을 제가 무료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투자로 큰 수익을 보시고 또 부자가 되려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투자 매매 기법이 담긴 내용을 제가 엑기스만 정리를 해서 15일 만에 단기 속성 완성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전자책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루에 단 30분씩입니다. 단 30분씩 15일 투자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주식 필수 매매 기법이 담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010-8414-0348번으로 전자책이라고만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다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지는 영상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뉴욕 증시 뜨거웠던 2024년 차익 실현으로 마감이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죠. 2024년 마지막 날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25년 1월 1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국내 증시가 심각한 침체기를 겪는 동안 오히려 올해 세계 주가 시총은 무려 13조 6천억 달러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미국 기업들이 견인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12월 31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올 한 해 동안 글로벌 증시의 시가총액이 무려 13조 6천억 달러, 하나 기준으로는 약 2경 16조 5천억 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의 상승 랠리가 두드러지면서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60차례 가까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광폭 행보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승 랠리는 35년 만에 가장 높은 연말 종가를 기록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성장률 기준 상위 20개국 중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도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이 상승 랠리에 국내 증시가 편승하지 못한 게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관망하던 워렌 버핏 드디어 행동 개시 7,400만 달러 쌌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12월 30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역대급 현금 보유량으로 시장을 관망하고 있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드디어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미국의 인터넷 도메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베리사인 추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제 워렌 버핏도 2025년에는 2024년보다는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라는 신호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진프로입니다. 지오리드 에너지 주주 여러분 반갑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2025년 을사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지오리드 에너지 주주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수익 많이 내시길 기원 드리겠고요. 오늘은 1월 2일 2025년의 첫 거래일입니다. 지오리드 에너지의 주가가 오늘 47원 상승한 1452원에 장이 마감이 됐고요. 3.35%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지오리드 에너지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오늘 거래 마감된 국내 증시 현황 간단하게 살펴본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오리드 에너지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거래 마감된 국내 증시 현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02% 하락한 약보합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2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1일 새벽에 거래 마감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아시아 증시도 역시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또 국내 증시도 혼조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오늘 거래 마감된 지오리드 에너지의 매매 동향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은 개인 투자자, 기관계, 금융투자, 내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이와는 반대로 외국인, 투신, 기타, 법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3% 넘는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급상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상을 살펴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합계 역시 플러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래 강도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는 있지만 완전하게 상승 쪽에 방점을 찍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인 수급상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오리드 에너지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가 96,423주가 들어오면서 1월 2일 지오리드 에너지 주가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 주식하시면서 수익 보시라고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주식을 하시면서 꼭 아셔야 할 주식 필수 매매 기법을 제가 엑기스만 뽑아서 알기 쉽게 전자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15분씩 15일만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매일매일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주식 고수가 되실 수 있는 필수 매매 기법이 담긴 전자책을 제가 무료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투자로 큰 수익을 보시고 또 부자가 되려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투자 매매 기법이 담긴 내용을 제가 엑기스만 정리를 해서 15일 만에 단기 속성 완성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전자책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루에 단 30분씩입니다. 단 30분씩 15일 투자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주식 필수 매매 기법이 담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010-8414-0348번으로 전자책이라고만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다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지는 영상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코스피 1월 전망을 증권가에서는 2290선에서 2650선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증권사들은 코스피 지수가 새해 1월에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죠. 다만 PER과 PBR을 고려할 때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진단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2025년에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증시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코스피 초특화 타임 세일 중 새 놀라운 전망 나왔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국내 펀드 매니저 중 90%는 올해 코스피 지수가 전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봤다라는 내용이고요. 40%는 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9.63% 하락하는 등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무래도 이제 2025년에는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는 강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관망하던 워렌 버핏 드디어 행동 개시 7,400만 달러 쌌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12월 30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역대급 현금 보유량으로 시장을 관망하고 있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드디어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미국의 인터넷 도메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베리사인 추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제 워렌 버핏도 2025년에는 2024년보다는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라는 신호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오리드 에너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라면 반드시 또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010-8414-0348번으로 저한테 지오리시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내용들 또 그동안에 매일매일 업데이트했던 자료들 다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지오리드 에너지 주식을 보유하시면서 수입 보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리드 에너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을 개설을 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저 진프로와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으시잖아요. 이거 다 똑같은 번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414-0348번으로 저한테 행운의 숫자 7 2개에서 77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 입장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는 제 모든 구독자님들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시라든가 뉴스 정보들을 남들보다 한 발 빠르고 또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와는 별도로 제가 수입 보실 수 있도록 단기 급등주, 그 다음에 수익주까지도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까 자꾸 유료인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일체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진짜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꾸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로 무료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제 구독자님들을 다 같이 모시고 가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77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가운데 우선 제가 선착순으로 1000분만 모시고 가면서 최대한 수입 보실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보내실 때 이왕이면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상한가에 길을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주가가 떠서 올라갈 수 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의 기가 모이고 쌓이면 진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오리시라고 보내주시면 대응자료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중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지오리시라고 보내주시던 77 보내주시던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던 이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5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 영상에 댓글 남겨놔 주셨던 분들을 보시게 되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투자하시면서 그동안에 수익 못 보시고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요거 100분만 제가 모시고 가면서 선착순 100분입니다. 100분만 모시고 가면서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 참여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다 똑같은 번호죠. 010-8414번으로 참여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급등주 포착 매매 기법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시장의 주도주 내에 대장주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3%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역시 같은 번호죠. 010-8414-034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어렵다. 또 내 성향도 아니다. 1년에 한두 종목만으로 큰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을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이러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을 본 적이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엄청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00배 이상의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1000억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잡주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영업이익이 시총에 버금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욱이 대주주 물량을 뺀 유통 물량이 800만 주 이하의 품절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꼭 종목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평균 10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에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M&A를 진행하려고 할 정도의 엄청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료가 노출됐을 때 단기간에 최소 10배 이상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같은 번호죠. 010-8414-0348번으로 대시세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중에는 자료는 받아보고 싶은데 왠지 전화번호를 남겨놓는 게 망설여진다, 좀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휴대폰 영상 화면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무료 정보 소통방이 파란색 링크로 나타날 겁니다. 이 파란색 링크를 터치를 해주시면 문의라고 나올 거고요. 이 문의란에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수익 보시라고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시던, 또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그리고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분들은 77, 그리고 매일매일 장시작 전에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단타라고 보내주시거나 또 대시세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대시세라고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중복해서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든 분들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지는 영상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포스코홀딩스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오면서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라면 반드시 또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이거 다 똑같은 번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010-8414-0348번으로요. 저한테 홀딩스라고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내용들, 또 그동안에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했던 자료들 다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건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보유하시면서 수익 보시고 또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텔레그램 방을 개설을 했는데 그동안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저 진프로와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으시잖아요. 이거 다 똑같은 번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414-0348번으로
행운의 숫자 7 2개에서 77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무료 입장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는 제 모든 구독자님들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시라든가 또 뉴스 정보들을 남들보다 한 발 빠르고 또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와는 별도로 제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단기 급등주 그리고 수익주까지도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릴 겁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제 구독자님들을 다 같이 모시고 가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77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가운데 우선 선착순으로 제가 1000분만 모시고 가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까 자꾸 유료인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진짜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자꾸 나오시는데요. 진짜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홀딩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같이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중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재책이라고 보내주시던 홀딩스라고 보내주시던 77이라고 보내주시던 같이 중복해서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이왕이면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상한가에 기를 담아서 보내주십시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포스코홀딩스라고 진짜 상한가 가지 말라는 뭐 없죠. 상한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의 키를 모아서 보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5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 영상을 보셨던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남겨놔주신 댓글을 보면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수익을 못 보시고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 무료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선착순으로 100분 모시고 가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관리해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똑같은 번호죠. 010-8424-0348번으로 참여라고만 이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급등주 매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제가 종목을 보내드릴 건데요. 장 시작 전에 종목을 보내드릴 겁니다. 시장의 주도주 내에서 대장주를 공략하면서 매일매일 3%에서 10% 이상, 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관리해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역시 같은 번호입니다. 010-8414-0348번으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종목을 작업하는 게 어렵다. 또 내 성향도 아니다. 1년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만으로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 받아가시면 되시는데 말 그대로 역대급 재료입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10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시총이 1000억대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잡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영업이익이 시총에 버금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통 물량이 대주주 물량을 빼고 나면 800만 주 미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평균 100% 이상 성장하는 엄청난 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한 독점적인 특허 기술력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글로벌 몇몇 기업이 이 기업의 기술력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갖고 M&A를 진행하려고 할 정도의 대단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 단기간에 최소 10배 이상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지금 1000억대에 불과한데 2조, 3조는 우습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10-8424-0348번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똑같은 번호죠. 그 번호로 대시세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수익을 보시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같이 가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10배, 20배, 3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엄청난 종목이다. 또 50배, 100배 이상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연이 조정을 받아오면서 하락해지신 나머지 매도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신다. 오히려 물량을 늘려가시자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2030년까지는 저랑 같이 가져가시자. 그러면 정말 큰 부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중에는 자료는 받아보고 싶은데 왠지 전화번호를 남겨놓는 게 망설여진다, 좀 부담스럽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휴대폰 영상 화면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무료정보 소통방이 파란색 링크로 나타날 겁니다. 이 파란색 링크를 터치를 해주시면 문의라고 나올 거고요. 이 문의란에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수익 보시라고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시던 또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그리고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그리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분들은 77, 그리고 매일매일 장시작 전에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단타라고 보내주시거나 또 대시세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대시세라고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중복해서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든 분들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지는 영상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트럼프 호텔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했다라는 내용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 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라는 소식인데, 일론 머스크는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테러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트럼프 호텔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 사이버 트럭이 폭발했다라고 미국 A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이를 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테슬라의 자체 결함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사를 보시면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4680 배터리의 결함 가능성, 소비자 몰래 교체 사례 파악이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에 탑재한 자체 개발한 4680 배터리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교체하는 사례가 다수 파악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를 우려해서 정식 리콜을 실시하는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배터리 결함을 감추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친환경 전문지 클린 테크니카에 따르면 테슬라는 수개월 전부터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맡긴 사이버 트럭의 배터리 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교체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는 국내 2차 전지 또 배터리 기업의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또 포스코 그룹에도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철강 원가 계산 배터리 소재 내실 강화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1월 1일 오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포스코 그룹의 2025년 사업 전망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내용이죠. 철강 부분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와 경기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실적 추락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인데, 특히 그룹 영업이익의 60%를 담당하는 포스코가 흔들리고 있다. 2021년 8조 4,400억 원이던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조 3,245억 원으로 쪼그라든 데 이어서 올해에는 1조 6,79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강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전망은 이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사를 좀 더 보시게 되면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 소재 역시 전기차 부진 여파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트럼프 2.0 시대 출범으로 전기차 캐즘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도 부담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는 2025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고요. 포스코 피처엠의 응급제 공장 가동률은 중국에 밀려서 30%대로 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는 주력 사업인 철강에선 제조원가 개선과 판매, 구매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뒀고, 그렇다고 절감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죠. 100% 수소로 쇠물을 뽑아내는 수소 환원 제철 사업이 그런 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만 보면 상당히 암울한 포스코의 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죠. 포스코 퓨처엠 흑연 응급제 비본다. 미국 중국산의 관세 920%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기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적자 상태인 포스코 퓨처엠의 흑연 응급제 사업이 트럼프 정권에서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미국 일각에서 중국산 흑연에 920% 관세를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맞을 전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92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배터리 생산 비용이 급증할 것이고 포스코 퓨처엠 흑연 응급제의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중국산 원가에 밀려서 약세를 맺지 못하고 있었는데 응급제 사업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2차 전지 핵심 공급망, 미국도 주목하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주한미 대사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 퓨처엠의 인조 흑연 응급제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 정계 인사들로부터 2차 전지 핵심 공급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한미 대사인 골드버거 대사가 배터리 공급망 핵심 소재인 응급제 생산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라는 내용인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또 2차 전지 관련 전쟁이 벌어지면서 반사 이익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G가 인도에서 9개 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한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라자스탄주 16,000km 규모인데 한국 고속도로 총 길이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아스콘 전문 기업인 SG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도 라자스탄주와 함께 라자스탄주 현지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3자 간 MOU를 체결했다라고 26일 밝혔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라자스탄주가 계획하고 있는 9개 고속도로는 총 연장 16,000km에 달하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개발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 건설된 51개 고속도로의 총 연장 길이가 5,200km니까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DJSI 아시아 퍼시픽 지수에 2년 연속 편입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고요. 이 기사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이 2024년 다우존스 지수 가능경영지수의 평가에서 2년 연속 DJSI 아시아 퍼시픽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DJSI 지수는 미국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S&P 글로벌이 매년 발표하는 ESG 경영평가 지수로 기업의 재무성과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종합평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책임 투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 퍼시픽 지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600대 기업 가운데 ESG 경영 상위 20% 기업에 주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포스코홀딩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미국 업체들이 중국산 흑연에 920% 반덤핑 관세를 요구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미국 흑연 생산 업체들이 중국 흑연 수출 업체들의 920%의 반덤핑 감세를 부과해달라고 미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을 저가에 생산해서 수출하는 탓에 이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업체들의 주장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단독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미국 흑연 생산업체들을 대표하는 활성 양극재 생산자 협회가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 등 규제 당국 두 곳에 중국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미국 업체들은 중국산 흑연에 최대 92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흑연 수입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인데 920%까지 최대 올라가게 되면 거의 40배에 육박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2차 전지 업계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에 15년째 뽑혔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죠.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포스코가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됐다라는 내용이고요. 포스코는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월드스틸 다이내믹스 WSD가 22일 발표한 글로벌 철강사 평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됐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1999년 설립된 WSD는 2002년부터 전 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23개 항목을 평가해서 경쟁력 순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15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엄청난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단 1년, 단 한 번만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1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포스코는 기술 혁신과 가공비, 숙련 노동력, 인수합병, 합작 투자, 후방 비철강 산업 등 5개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면서 총점 8.62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미국의 뉴코가 포스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고, 일본 제철,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인 아르셀로미탈, 중국의 바오스틸 등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가 지난 4월 3년 연속 또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또 지난 10월에는 세계철강협회 스탠리 어워드에서 기술혁신과 커뮤니케이션 교육 부문 3개 부분에서 최고상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포스코 그룹 또 포스코홀딩스는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철강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철강에 이어서 2차전지 소재에 또 리튬, 그 다음에 또 그룹상으로 해서는 이제 그 원재료인 리튬을 포함해서 양극재, 음극재인 원재료, 그 다음에 또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그래서 풀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나가고 있는 기업, 세계에서 유일하게 풀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포스코 홀딩스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기 전에 공시부터 확인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를 보시게 되면 12월 23일 나온 공시고요. 제목은 2024년 포스코홀딩스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2027년까지 6에서 8%로 되어 있고요. ROIC라고 되어 있는데 ROIC는 투하 자본 이익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6에서 9%로 되어 있고요. 주주 환원, 현금 배당 및 자사주 소각을 병행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을 목표로 해서 현금 배당과 또 병행해서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자사주 6% 소각, 현금 배당 2조 3천억 원이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2027년까지 매출 성장률 최대 8%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핵심 사업 성장 투자와 사업 구조 개편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선다라는 내용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23일 공시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3년간 미래성장 투자를 본격화해서 효율적인 투하자본 관리로 매출 성장률 6에서 8%, 투하자본 이익률 6에서 9%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혁신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계획이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는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자사주 소각 및 기본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을 균형적으로 실시한다라는 내용이죠. 포스코홀딩스는 7월 발표한 중기 자사주 소각 계획에 따라서 올해부터 3년간 총 6%의 보유 자사주를 소각을 할 내용이고요. 현금 배당은 포스코홀딩스의 별도 잉여현금흐름의 50%에서 60%를 재원으로 해서 주당 1만 원의 기본 배당을 지급한 이후에 자녀 재원이 있을 시 추가 지급을 통해서 최소 2조 3천억 원의 배당을 시행하는 배당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구독자님들께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이미 이제 기존 보유 자사주 중 2%를 소각을 했죠. 나머지 4% 이제 소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신규 매입 및 소각을 했고 올해 현금 배당은 3분기까지 주당 7,500원을 지급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배당이 10,000원이죠. 그래서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2,500원씩 배당금을 지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소한 지금 이제 자녀 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본 돈이 더 있을 경우에는 최소 2조 3천억 원의 배당을 시행하는 배당 정책을 시행한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죠. 56년 무분기 2억 하나 포스코 노사 임금 잠정 합의안 마련이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조합원 가반수 찬성 시 올해 임금 교섭 마무리가 되고 포스코 노조가 19일 예정한 상경투쟁은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인리법인에 우리소다라은행이 2억 달러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우리은행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포스코에 2억 달러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이 포스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크라카타오 포스코와 손잡고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번 협약은 운영자금, 공급망 금융, 환리스크 해지, 임직원 대출 등 종합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라는 내용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역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그룹이 철강, 배터리 소재 혁신, 생산 기반을 다진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12월 16일 오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 내용 좀 더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포스코 그룹이 철강과 배터리 소재 사업 분야에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면서 생산 기반을 다지고 있다. 장인화 회장이 올해 초 취임한 이후에 천명한 7대 미래혁신 과제에 따라서 철강 경쟁력 재건, 배터리 소재 경쟁력 및 혁신기술 선점에 매진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포스코 그룹은 지난 10월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 1위 철강사인 JSW 그룹과 철강 배터리 소재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에서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 MOU를 맺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연 50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합작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도 오디샤주를 우선 검토하며 이후 추가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인도 마하라슈트라의 180만 톤 규모의 냉연 도금 공장과 델리, 챈나이 등의 5개의 철강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미 인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일관 제철소가 완공되면서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포스코 그룹은 인도뿐만 아니라 북미 등에서도 글로벌 상공정 중심의 거점을 확보해서 고성장 고수익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게 목표고 장 회장은 경제 블록화를 극복하고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 상공정 중심의 해외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배터리 소재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어지는 기사에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갈 건데 포스코 홀딩스가 지난 10월 아르헨티나 살타주 QMSC에서 연 2만 5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계획 중인 총 3단계 프로젝트 중 첫 단계 준공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100% 관건을 보유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의 염수에서 포스코 그룹의 고유 기술을 적용해서 리튬을 추출을 하는데 해외 리튬 염호에서 배터리 소재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한 것은 포스코 홀딩스가 국내 기업 중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지난 11월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호주 광산 회사인 필버라 미네랄스와 합작한 포스코 필버라 리튬 솔루션을 통해서 전남 율촌 산업단지에 수산화리튬 제2 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제1공장과 함께 총 연 4만 3천 톤 규모의 리튬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그룹은 원재료인 리튬부터 시작해서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으로 이루어지는 풀 밸류체인을 모두 장악을 해나가고 완성을 한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내용들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IRA 법안을 폐지한다는데 공화당 글쎄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죠.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25개 중 19개의 공장이 공화당 지지 지역 내에 있다라는 기사가 12월 13일 오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같은 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이해 실현은 어렵다라는 입장이다. 정책 혜택을 받는 지역이 대부분 공화당 텃밭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에 소재하거나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25개 가운데 19개가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있다라고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민주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있지만 지난달 대통령 선거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곳이 여러 곳이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IRA 법안 폐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지원 정책을 없애려 들자 이 지역 공화당 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지역구 이익 사이에서 갈등한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당과 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던 만큼 이를 고칠 때에도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 폭풍 대비하는 장윤화, 포스코 배터리 탈중국 총력전이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 좀 더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장윤화 포스코 그룹 회장이 올해 취임 후 선언했던 2차 전지 소재 분야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해 나가는 모습이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캐짐에 빠졌지만 향후 시황이 회복됐을 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가 전날 호주 광산기업 행코가 추진한다고 발표한 연산 3만 톤 규모의 리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회사는 약 10만 톤에 달하는 리튬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양사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 중 최적의 리튬 공장 설립 후보지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공급망의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호주 행콕과 연산 3만 톤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고요. 미국의 FEOC 규제의 최소화, 시장 선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 공급망 다변화로 미국 정부의 해외 우려기관 FEOC의 규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섰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호주 광산기업인 행콕과 연산 3만 톤 규모의 리튬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힌 내용이고요. 양사는 한국 등 여러 국가 중 최적의 리튬 공장 설립 후보지를 검토하고 투자 금액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번 협력으로 행콕이 보유한 다양한 광산 자산과 연계해서 FEOC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안정적인 리튬 원료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밝힌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포스코홀딩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사를 보시면 금투세에 대한 폐지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2년 유예가 확정됐다라는 내용의 속보가 12월 10일 오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기사를 보시면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서 5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가산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면서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세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적용될 세율 22%에 대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로써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한 세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면서 상승에 대한 강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다. CP1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대신증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CP1 상업 생산을 시작하고 CP2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12월 6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대신증권은 포스코홀딩스의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이 순항 중이고 리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기사를 보시면 이태환 대신증권연구원은 포스코 아르헨티나 탐방기 보고서를 통해서 포스코 아르헨티나는 어려운 근무 요건, 난이도가 높은 자재 조달 환경 속에서도 1단계 상업생산 플랜트 CP1 상업생산을 시작을 했고 2단계 플랜트 CP2 시공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는 내용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그룹이 광산부터 리튬 양극재까지 풀 밸류체인 공급 체계를 완성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12월 6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필버라 리튬 솔루션과 연 2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면서 리튬을 조달한다는 소식이고요. 미국의 해외 우려 집단 FEOC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 생산 리튬을 대량 확보해서 미국 시장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번 계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그룹은 광산에서부터 수산화 리튬과 양극재에 이르기까지 일관 공급 체계 풀 밸리체인을 완성하게 됐다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포스코홀딩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의 첫 신사업 투자는 노봇이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11월 29일 오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협동 로봇 1위인 뉴로메카 지분을 인수하고 공장 자동화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주력인 철강과 배터리 소재 분야라도 돈이 안 된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던 장인하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신사업 투자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포스코 장인하호의 신사업 방향이 로봇과 공장 자동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내용이고요.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뉴로메카에 1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약 5%를 인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뉴로메카는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선두 기업으로 업계에서는 포스코와 뉴로메카가 포스코 공장 자동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철강 분야는 공장 자동화율이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에 비해 낮은 편이고 특히 포스코의 경우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는 자동화 로봇이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하고 있는 포스코가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 감축 등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소재 보국에 책임을 다한다라는 내용이 11월 29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광양 유촌산단에 2공장을 준공을 했고 1공장 합산 연산 43,000톤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정도 양이면 전기차 약 10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리튬 생산에 돌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리튬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상승적으로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하나증권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종목 분석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분석 리포트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증권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와 중국 철강에 대한 규제 등의 움직임이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부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한 내용이고요. 이와 함께 2차전지 소재 부분의 실적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증권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 유지와 목표 주가를 74만원으로 유지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하나증권의 박성봉 애널리스트는 4분기에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스프레드가 유지된 가운데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는 3분기 조업일수 감소의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4분기 포스코의 철강 판매량은 직전 분기 대비 4% 증가한 858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분기에 평균 톤당 100달러를 기록했던 중국의 철강소 수입 가격이 지난 9월 24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영향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110달러까지 상승한 이후에 10월 말 기준 100달러를 기록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내년 하반기에 이르면 포스코의 영업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쳤고요. 박성봉 애널리스트는 올해 중국 철강 수요는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1.5%의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중국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부양책들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철강에 대한 규제와 탄소 배출 등의 영향으로 중국 조강은 내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는 포스코홀딩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영업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유럽 배터리 내재화를 시도했던 노스볼트사가 파산하면서 한국 배터리 경쟁자가 사라졌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11월 25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유럽의 배터리셀 제조업체인 노스볼트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배터리 산업 내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유럽의 배터리셀 내재화로 한국산 배터리의 자리를 잠식할 것으로 우려됐던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전지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2차전지 산업에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주가에도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의 소속당이죠. 공화당 지역구 내에 IRA 수혜로 인해서 같은 공화당 의원 18명이 폐기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IRA 법안 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쉽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의 친환경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려 할 경우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8월 앤드루 가바리노 의원의 주도로 18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같은 당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에게 소환을 보내서 IRA 세액공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가바리노 의원은 공화당이 집권한 주에 막다한 투자가 이루어져 고소득 일자리가 생겼다면서 IRA를 폐지한다는 것은 이들 일자리를 도로 빼앗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재까지 공화당의 의원 수가 53석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이 53석인데 이 중에 18표가 이탈한다 그러면 상원 100명 중에 60명이 찬성해야 IRA 법안 폐지가 가능한데, 실질상으로 IRA 법안 폐지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 2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IRA 법안 폐기는 어렵고 오히려 탄소 국경세 도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인데, 탄소 국경세 도입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2차전지 산업 또 포스코딩스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방향은 탄소 중립 또 친환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소 국경세 도입은 오히려 포스코딩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선물 하나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텔레그램 정보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식은 위아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일종의 파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식을 하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분산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프로 트레이너들은 선택과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급등주의 투자 패턴은 특히 짧게 순환매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급등주 포착 매매 기법에 있어서 정답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 테마주 내에 대장주만 공략하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3%에서 20%의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도록 장 시작 전에 종목을 매일매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동안에 무료 종목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보시는 것처럼 세력 매집주로 금양을 비롯한 많은 종목을 추천드려서 무료 종목 추천을 받으셨던 우리 고객님들께서 많은 수익을 보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종목 역시 무료로 드려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수익을 보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급등 수익주 역시 무료 추천드려서 큰 수익을 보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무료 종목 신청하셨던 분들이 단기주로도 큰 수익 보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2% 이상의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급등주 검색식을 통해서 포착한 종목 역시 무료로 추천해드리면서 매일매일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주식시장 내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정답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주도 테마주 내에 대장주만 공략을 하는 방식, 매일매일 3%에서 20% 이상의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진프로의 급등주 무료 종목 신청은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똑같은 번호입니다. 010-8414-0348번으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한테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인 포스코 필버라 리튬 솔루션과 SK온이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11월 24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SK온은 포스코 필버라 리튬 솔루션과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 계약 LTA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SK온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포스코 리튬 솔루션과 국내에서 생산된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내년부터 3년간 최대 1만 5천 톤을 공급받는다라는 내용이고요. 향후 3년 연장도 가능하다. 수산화 리튬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M 양극재의 주요 소재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포스코 필버라 리튬 솔루션은 2021년 포스코홀딩스와 호주 광산업체인 필버라 미네랄스가 각각 82%대 18%의 지분을 투자해서 설립한 수산화 리튬 생산 합작 법인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82%, 그리고 호주의 광산업체인 필버라 미네랄스가 18%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주가의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그룹이 DX, 디지털 전환과 R&D를 강화해서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그룹이 R&D 인프라 구축을 통한 초격차 미래기술 기반 사업의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기사를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포스코 그룹은 DX 관련 조직 간의 협업으로 철강 중심 스마트 팩토리 가속 고도화, 인텔리전트 팩토리로의 진화,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확산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한 사업 회사별 상세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DX 추진을 미래 기술 기반의 초격차 비즈니스를 선도할 핵심 전략으로 삼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장윤아 회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이 DX 카운슬을 열고 그룹 차원의 DX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최고 경영층이 직접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 혁신을 챙기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또 포스코 그룹이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가 첫 해외 일반 제철소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11월 22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포스코가 10분기 연속 적자 늪에 빠진 해외 첫 스테인리스 일반 제철소 매각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중국 내 치열한 가격 경쟁,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과도한 공급 과잉으로 오랜 시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경영 부담 해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가 중국 대체 시장으로 인도 공략에 집중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대체한다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가 포철 이선제 공장을 45년 만에 폐쇄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역시 고부가치 제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글로벌 불경기의 여파로 현재 포스코의 실적이 좋지가 않죠. 포스코가 체질 개선을 가속화해 나가면서 바닥짓고 재도약에 나선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11월 22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포스코가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121조 원의 초대형 투자를 통해서 철강과 2차 전지 소재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고요. 내년에 업황은 반등할 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이 2030년 그룹 합산 시가총액 200조 원의 소재 분야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철강과 2차 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밝혔다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앞으로 5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2030년까지 같이 가져가시자. 그러면 정말 50배 이상 수익이 나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그룹이 3년 이내에 2차 전지 매출을 3배 이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1조 9천억 원을 소각한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주가에 역시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앞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그룹이 120개 사업을 정리해 나가면서 2조 6천억 원을 확보해서 2차 전지 사업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죠. 이 기사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과 불필요한 자산 120개를 2026년까지 정리해서 2조 6천억 원을 확보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를 통해서 그룹의 양대축인 철강과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보유한 자사주 1조 9천억 원어치를 2026년까지 소각하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제가 지난 기사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업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강력한 주주 환원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킨다라는 내용이죠.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님들한테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여모, 호주의 필버라 강산의 리튬 확보에 이어서 세계 최대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맥더밋에서 리튬을 확보해 나간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내용 좀 더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조사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리튬이 많이 매장된 것으로 나타난 미국 맥더밋 칼데라 인근에 리튬 공급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는 호주 광물 탐사 개발 전문 기업인 진달리 리소스와 함께 미국 오리건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있는 맥더밋 칼데라 내 북서부 구역 약 54.6제곱킬로미터 내에서 점토 리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주목되는 것은 포스코홀딩스가 발을 담근 이 프로젝트의 잭팟 가능성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존 매장량 1위로 평가되던 볼리비아 여모의 매장량이 약 2,300만 톤을 뛰어넘는 4천만 톤 규모의 리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리튬 매장량 규모는 2위에 아르헨티나 2천만 톤, 3위에 칠레 1,100만 톤, 4위 1,200만 톤, 5위 790만 톤 순이었는데 맥더밋 칼데라 지역에서 발견된 양만으로도 순위는 확 뒤집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 세계의 리튬의 역학관계가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특히 더 대단한 거는 리튬의 농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진달리 리튬 프로젝트가 이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매장에 있어서 농도가 리튬 농도가 2000ppm에서 8000ppm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튬이 전체적으로 염호가 리튬의 농도가 상당히 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보통 800ppm에서 1000ppm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300에서 400ppm 정도만 돼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의 리튬 농도가 무려 2000에서 8000ppm에 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장량이 4천만 톤에 이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엄청난 잭팟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매장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진달리 리소스가 62개의 시추구멍을 뚫어서 매장량을 검증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진행한 1차 시추 작업 결과 리튬 매장량이 2150만 톤에 이른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리튬 매장량이 늘어나고 사업 규모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달리 리소스가 시추한 62개의 시추구멍 이 지역은 포스코홀딩스와 진달리 리소스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현재 포스코홀딩스와 진달리 리소스가 상업용 최고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리튬 농도가 1340ppm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농도의 리튬을 함유한 염호의 농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ppm 안팎이고 300에서 400ppm 정도만 돼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농도가 높은 리튬일수록 추출할 때 드는 에너지와 설비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큰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테커패스 광산에는 높게는 8000ppm 이상의 고농도 점토가 발견되기도 했다. 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해서 포스코홀딩스의 잠재적인 리튬 생산량은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소재, 수소 사업 등에 2030년까지 121조 원을 투자한다.
앞으로 100년 기억한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포스코홀딩스가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철강, 2차전지 소재, 수소 사업의 탑티어로서 계속해서 기업 가치를 혁신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꼭 사세요. 반드시 투자해야 될 기업이다 라는 내용인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터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제3의 도약기를 맞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동반될 거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동안에 포스코홀딩스가 포항제철소 4개의 고로가 준공되었던 1974년부터 84년까지의 10년, 그리고 광양제철소에 5개의 고로가 완성되었던 87년부터 1999년까지 12년에 2번의 도약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순이익이 각각 1.7배, 두 번째는 22.2배가 증가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어지는 기사를 보시면 제3의 도약기는 현재를 말하는 거죠.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사업 분야의 변신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의 변화까지 동반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스코홀딩스를 더 이상 철강의 둘레에 가둬봐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전기차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할 기업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모아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지는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투자 기재인 워렌 버핏은 증시의 변동성은 최고의 매수의 기회다라는 투자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워렌 버핏은 투자자들이 증시의 변동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훌륭한 기업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농장이나 아파트를 소유한 것처럼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매일매일의 시세 변동성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결국 누가 좋은 기업, 훌륭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라고 전했다는 내용이고요.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시장에 감정적인 매도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매력적인 기업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라고 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투자자들이 증시의 변동성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장점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내용이고요.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지면 시장에서 더 많은 실수들이 포착이 되고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긴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스코홀딩스처럼 좋은 기업을 저가에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선물 하나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10배 이상 폭등할 수 있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이 있어요. 이 매집 종목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의 특징이 있죠. 우선 첫 번째로 많은 종목이 나오는 건 아니죠.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세력이 오랜 시간 매집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오랜 시간의 매집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가가 ROE 탄력성이 매우 강하고 또 오랜 시간 상승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시세가 시작이 되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특징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ROE의 탄력성이 매우 강하고 또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할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료 노출 시에 시세 분출과 동시에 시장 최고의 관심주로 흡수한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재료의 가치에 따라 최소 3배에서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대시세 종목도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인 거래량과 그 거래량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특징이죠. 한마디로 시장의 관심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 달에 4,000원대로부터 출발을 해서 1년이 지난 2023년 3월 달에 최고점 55,4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2배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7월 달까지 194,000원까지 추가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대시세가 일어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세력이 최소한 2년 이상 매직 기간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오랜 시간 동안에 매직 기간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달 저가 대비해서 2023년 3월달까지 29배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2015년 9월 저가 대비해서는 무려 120배 이상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대급 재료와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공시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끌 만한 뉴스가 지속돼야 되고 거래량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에코프로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00배 이상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가총액이 현재 1000억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잡주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영업이익이 시총에 버금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 최소 시총이 2조에서 5조 이상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욱이 대주주 물량을 제외한 유통 물량이 800만 주 이하로 초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먼저 꼭 받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일본이 독식하던 기술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는데 완전히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적인 특허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탐낸 글로벌 기업들이 M&A를 진행하려고 할 정도의 엄청난 기술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 최소한 10배 이상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우모 교수님이 이 기술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나온 건 행운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엄청난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최소 10배 이상 상승 종목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종목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료 종목 신청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랑 똑같은 번호고요. 010-8414-0348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다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